자, 요번에 할 거는 위치,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에 대한 주제예요. 자, 위치, 속도, 가속도가 일련의 뭔가의 연계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제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우리가 수투에서 나오는 위치, 속도, 가속도는 철저하게 1차원상의 운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앞뒤로 움직이던가 위아래로 움직이던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1차원으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평면을 이렇게 휘젓고 당기는 이런 운동은 아니라는 얘기야,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는 이과생들이 미적분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야, 그냥.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일단은 수투에서는 1차원상에서의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뭐부터 볼 거냐면은 위치 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치를요, 함수로 표현할 겁니다. 근데 그 함수의 주인공은 변수는 t예요, t. 시간입니다, 시간. 몇 초일 때 어느 위치에 있다. 이런 식으로. 알겠어? 만약에 보통 xt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얘를 t제곱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이 얘기예요, 여러분. 수직선상에서 여기가 0인데 얘들아 맨 처음에 어디에 서 있어? 이 사람은 1이라는 위치에 서 있는 거야. t가 0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1초가 또 지났어. 1초가 지나면 어디에 가 있어? 2에 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2초가 지나면 5에 가 있어. 이 뜻이야, 그냥. 알겠지? 여긴 t가 0일 때, 여기는 t가 1일 때, 여기는 t가 2일 때.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한 함수로서 위치를 표현한다. 여기까지 괜찮죠? 아무 문제 없지? 그래서 위치 함수는 t에 대한 함수야. 여기서 이 t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치 함수가 그런 거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속도 함수고, 이 속도 함수랑 위치 함수의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보통 속도 함수는 vt라고 써요. vt.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함수야, 일단은. 알겠지? 몇 초일 때 속도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냐면은 뭐라고 배우지? 속도를? 시간분의 거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그지?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입니다. 이게 속도예요. 알겠어?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위치는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 알겠지? 그거를 이걸로 나눈 게 속도야, 원래가. 알겠어? 그러니까 속도는 잘 생각해봐. 무조건 양수인 건 아니야. 음수일 수도 있어. 왜냐면 시간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양수죠, 여러분. 시간이 흐르니까 거꾸로 가진 않잖아. 시간 변화량은 무조건 양수예요. 근데 위치 변화량은 내가 만약에 앞으로 간다라고,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위치 변화량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겠지. 그지? 예를 들어 이때 1초일 때랑 2초일 때 차이를 비교하면은 위치 변화량이 양수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갔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더 뒤에 가 있을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위치 변화량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플러스와 플러스가 조합돼서 속도 함수가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나는 그냥 전진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고, 만약에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복합돼가지고 속도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위치가 마이너스가 된 거기 때문에 뒤로 갔다는 얘기로 해석하시면 돼요. 별거 없지, 일단은? 됐지? 근데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냥 평균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속도 함수라고 하는 거는 변수가 t라고 했잖아. 그러면 만약에 t에다가 3을 넣게 되면 3초일 때의 속도거든? 그럼 이건 평균 속도가 아니고 정확한 그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평균 속도를 속도 함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순간 속도로 바꿔줘야 된다고. 평균적인 속도가 아니고 그 순간에서의 속도로 바꿔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자 생각해봐봐. 속도를 먼저 식으로 써보자. 이런 거야. 수직선이 있었어. 요 지점이 xt야. 무슨 말이야? t초일 때 위치란 얘기야. 알겠지? 시간이 조금 더 흘렀어. 델타 t만큼 흘렀어. 그럼 이때 위치는 x의 t 플러스 델타 t가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뭘 얘기한다고? 위치 변화량을 얘기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xt 플러스 델타 t에서 빼기 xt를 하게 되면 이게 위치 변화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뭘로 나눠야 돼? 시간 변화량으로 나눠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다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만큼 흐른 거야? 델타 t만큼 흘렀잖아. 맞지? 그래서 그걸 델타 t로 나누면 일단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t에서부터 t 플러스 델타 t까지의 평균 속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됐지? 근데 나는 평균 속도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순간적인 속도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됩니다. 찰나의 순간으로 보내버리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를 리미트를 붙여서 델타 t를 0으로 보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vt라고 부른다고요. t초일 때의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t초일 때의 속도인데 그게 위치 변화,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의 순간적인 이야기다 이런 얘기지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니까 이 vt는 결론적으로 이거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근데 얘가 사실 누구랑 똑같냐? x 프라임 t랑 같은 거 알겠지? 두 놈의 차이가 아래 있고, 그지? 얘가 여기 t는 가만히 있고 이 델타 t가 0으로 가니까 이 여기가 일단 t로 가는 거 맞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x 프라임 t랑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한마디로 vt란 얘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됐지?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각인돼야 될 건 뭐야? 결국에는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로 바뀐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걸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 됐어요? 네. 그래서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된다. 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된다. 됐어요? 네. 그러면 똑같은 맥락인데 가속도 함수가 있거든요.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가속도 함수는 뭐냐면 보통 AT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얘는 이거예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v t 플러스 델타 t에서 빼기 vt 한 거야. 알겠어? 속도 변화량이지. 속도가 변한 거라고. 그거를 시간 변화량으로 나눈 거야. 알겠어? 그걸 가속도라고 얘기해, 사람들은. 알겠지?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느냐, 그게 가속도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누구랑 같은 거니, 얘들아? v 프라임 t랑 같은 거지. 이해되겠어? 다시 속도 함수를 또 미분하면 누가 나온다고? 가속도 함수가 나온다, 이 뜻이다. 됐지? 자,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는 것 정도만 일단은 기억하고 계세요. 이해돼?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언급을 해볼게. 그러면 속력이라는 게 또 있잖아, 얘들아. 그지? 속력과 속도가 그동안은 잘 구분이 안 됐잖아. 속력이랑 속도는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중학교 때까지 공부할 때 그러지 않냐? 솔직히? 속력이랑 속도랑 그냥 같은 개념으로 써버린다고요. 근데 사실 둘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속력은 only 빠르기예요. 빠르기. 방향성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지? 속도는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앞으로 가면 플러스 뒤로 가면 마이너스 이런 게 존재하는데 속력은 그런 게 없고 오직 빠르기만 존재해. 방향 같은 거는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부호를 없애버리면 그냥 그게 곧 속력이 돼요. only 빠르기여서. 아시겠어요? 다시 속도를 절대값 붙이면 속력이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속력은 무조건 양수야 얘들아. 이해되겠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60페이지의 문제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서 갈게. 자,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7번 문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시각 T에서의 위치, 이건 위치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XT죠. 그 XT가 2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이래. 이렇게 나와 있고 점 P가 처음으로 출발한 다음에 출발점을 다시 통과할 때의 속도랑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처음 움직였다. 그럼 뭐냐? X0를 얘기하는 거예요. T가 0초일 때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이거예요. 그럼 어디야? T가 0일 때 위치 어디였어? 3이었지 얘들아. 됐어? 그러면 얘가 또 이렇게 움직이다가 봤더니 다시 또 저 지점을 지났대. 3이라는 지점을 또 지났대. 근데 그게 몇 초인지는 몰라. 일단 이거를 찾아야 되고 이 순간에 속도도 구하고 가속도도 구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일단 이거부터 먼저 찾는 게 중요한 거다. 그지? 찾는 게 중요하고 자 생각해보자. 그럼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일단 얘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얘가 3 되는 걸 먼저 찾아야 되겠지? 얘들아 얘가 3 되는 거 먼저 찾자. 그러면 3, 3 없어지고 그지? 3, 3 없어지고 2t로 묶여? 2t로 묶였어. 그러면 여기 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t에다가 플러스 1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t가 0일 때랑 1일 때 맞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0초일 때 3인 건 나도 이미 알고 다시 지날 때가 언제냐면 1초일 때다 이런 얘기 한마디로. 그래서 네모는 구했어. 그러니까 이제 V1 구하고 A1 구하면 되는데 얘는 뭐냐? V1은 X'1이고 얘는 뭐냐? V'1이야. 근데 V는 뭐냐? V는 이거를 위치를 또 미분한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위치를 2번 미분한 거에 1이야. 이 뜻이야. 2번 미분했다는 뜻이야. 이건 이계도함수라고 얘기하거든. 2번 미분한 거. 알겠지? 3번 미분하면 3계도함수가 되는 거고 그런 거다. 됐지?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X'1 구하고 X2'1을 구할 겁니다, 여러분. 됐죠? 예. 미분하자 이제. 그러면 X'은 6t 제곱에다가 네, 이렇게 되고요. 거기다가 1 넣었어. 얼마? 0인가? 알겠지?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또 미분해. X2'. 거기다가 1 넣은 거야. 그지?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야? 4가 돼.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돼요. 네. 자, 이번에 8번 볼게요.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또 위치 함수가 나온 거죠, 여러분. XT가 되고 그 다음에 걔가 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에 플러스 9T예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오네.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진하다가 후진하는 걸 얘기하고 후진하다가 전진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그 찰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걸 찾아야 되니까 당연히 난 이걸 미분을 해야 되는 거지 얘들아. VT를 구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의 도함수잖아, 지금 얘가. VT가 이거의 도함수인데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디로 갔어? 앞으로 갔다 이 말이야. 그러다가 1초에서 3초까지는 뒤로 계속 백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다가 다시 3초에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시각은 그래서 1초랑 3초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1초랑 3초예요. 그 다음에 점피의 속도가 처음 속도랑 같아지는 시각의 가속도를 구하래. 자, 보세요. 점피의 속도가 0일 때 얼마야?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지. 0일 때 지금 9인 거야, 얘들아. 그지? 여기가 지금 0일 때 9가 이거의 처음에 원래 속도였다고. 맞지? 그거랑 같아지는 시각이면 언제야? 당연히 4초일 때겠지. 맞지? 4초일 때의 가속도를 구하래. 그러면 그 말은 다른 말로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야. 이해돼? 알겠어? 왜? 이걸 미분해서 거기다가 4를 넣을 거잖아. 그럼 거기서의 미분계수니까 이거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접선의 기울기지. 그렇게 생각해도 된단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러면 이거 이제 또 미분할게. 그럼 얘를 이제 미분할 거면 하면 되는 거니까 AT는 6t-12가 될 거고 t에다가 이제 4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하시면 A4는 12가 되겠지. 가속도는 10이에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네. 자, 얘들아, 이번에는 최대 속력을 얘기하는 거거든. 최대 속력을 얘기한다. 0초에서부터 6초까지 해서 최대 속력을 계산할 건데, 일단은 속력은 속도랑 관련이 있으니까 일단 이걸 미분해서 속도 함수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돼요. 맞죠? 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겼어. 대칭축이 4니까. 맞지? 그리고 지금 여기가 17인 거 알겠지, 얘들아? 17이야. 여기가 1, 7 이렇게 지금 돼 있다. 맞지? 이게 뭐라고? 속도 함수야. 속도 함수. VT. 속도 함수야. 근데 나 지금 뭐 해야 돼? 속력을 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절대값을 붙이면 이게 속력 함수로 바뀌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뒤집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몇 초에서부터 몇 초까지 보라고? 0초에서부터 6초까지를 봐야 돼요. 그럼 6이면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6이면 어딘가 있을 것이고 0이면 또 어딘가 있겠지. 나도 몰라. 그러면 지금 내가 봐야 될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당되는 것 중에 가장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일지 모름으로 이거는 비교를 해봐야 돼요. 알겠어? 자, 그러면 4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 4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6에다 이게 마이너스 9잖아. 그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9가 되겠지. 0 집어넣으면 얼마야? 여기가 7이야. 그지? 그래서 최대는 여기라고 보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최대 속력은 9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야. 자, 10번 한번 볼게요. 10번. 자, 지금 이게
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가 A, B, C, D, E. 자, 이거는 철저하게 xt 함수입니다, 여러분. xt예요. 위치 함수야, 위치 함수. 위치 함수인데 기억부터 보자, 얘들아. t가 c에서의 속력이 제일 느리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속력을 알려면 속도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속도를 알려면 이걸 미분해야 되잖아. 그럼 미분이라는 거는 순간 변화율이니까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야. 지금 원래 여기서의 이 접선 있잖아, 이 접선. 그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예요, 지금. 그럼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인 게 속력이니까 이것을 부호만 바꿔서 양수로 바꿔주면 돼. 이거 음수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어떤 양수 값이 되겠지,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 값이 가장 느린 거니? 전혀 그렇지 않지. 제일 느린 건 이거죠, 여러분. 속력은 최소값이 0일 수밖에 없죠. 음수는 못 내려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접선의 길이가 0이니까 속도가 0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속력도 0인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더 느려, 이 지점이. 됐지? 그러니까 일단 아니다. 기억 틀렸다. 니은은 B에서 T가 B에서 원점에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렇죠. 그치? 여기 위치가 3까지 갔잖아. 지금 여기서 위치가 3까지 갔잖아. 원점에서부터. 나머지는 다 여기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위치 안에. 그치? 그러니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위치가 3인 게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맞지. 그러니까 B가 맞아요, 여러분. 네, 니은 맞고. C. T가 D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가 D인데 지금 운동 방향이 바뀌냐라고 하는 거는 결국 속도의 부호가 바뀌느냐인데, 자, 이거 가지고 예상해 봅시다, 여러분. 증, 감, 증이니까 이걸 미분했으면 어떻게 됐겠어? 이렇게 됐겠지? 그치? 그러면 부호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이 지점에서 속도의 방향, 속도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맞잖아. 속도의 부호가 달라졌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꾼다. 맞아요, 지금. 이해됐죠? 네. 11번 보자고. 자, 이번에도 위치 함수를 미분해 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이런 그림이야. 여기가 지금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y는 f't인데 지금 한마디로 여기가 이제 vt죠. 위치를 미분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ft는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제가 2차 함수가 되겠지, 지금. 맞지?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 t가 0에서부터 1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0에서부터 1까지는 이거 vt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양의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t가 1에서부터 2까지는 속력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속력은 여기 속도를 절대값 씌워놓은 거니까 이렇게 된 상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1에서부터 2까지 속력의 입장으로는 증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 니에는 틀렸다. t가 3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니? 바꾸죠. 그죠? 이게 지금 속도니까.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 다시 플러스로 바뀌니까 운동 방향 바뀌는 거 맞거든요. 네, 맞고. 가속도인 순간이 꼭 한 번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속도는 여기에서 또 미분한 거니까 걔가 접선의 길이가 0 되는 지점이 여기밖에 없는 거 맞죠, 여러분? 2차 함수니까. 맞죠? 꼭 한 번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이제 마지막 거기 메모 페이지에다가 변화율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사실은 이제 변화율이라, 이게 순간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겠죠? 순간 변화율은 미분의 본질이죠, 여러분. 사실 미분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할 말은 그거 하나죠, 그냥. 순간적인 변화율입니다. 이게 그냥 끝이야, 사실은. 맞지? 그걸 함수에서 적용하니까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막 그런 것 뿐이야. 맞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 변화율을 많이 물어봐요. 변화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변화율을 방금 공부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위치의 변화율을 공부한 거죠. 위치의 변화율이 뭐였다고? 위치 미분한 게 속도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이렇게 됐던 거고요. 이제 뭐 세트로 나오는 것들은 보통 길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넓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율, 그 다음에 각의 변화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으로는 각의 변화율은 못해요. 왜? 각이 나오면 무슨 사인이니 코사인, 삼각함수가 보통 같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그걸 미분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 미분 못하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그건 이제 미적분 영역으로 가는 것이고, 알겠지? 그럼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위치의 변화율은 속도여서 방금까지 계속 공부를 했던 것이고, 그럼 길이랑 넓이랑 부피의 변화율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속도라는 이름이 따로 있지만은 얘네들의 변화율은 따로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길이를 식으로 써서 미분하면 그게 길이의 변화율이 되는 거야. 알겠어? 넓이를 식으로 써서 그걸 미분하면 그냥 넓이의 변화율이 되는 거고, 부피를 식으로 써서 그걸 미분하면 부피의 변화율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잘 생각해봐. 만약에 길이를 이렇게 생각하자고. 결국 이거 아니야.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전부 다 t에 대한 함수로 그다 보통 표현이 되거든요. t를 만약에 변수로 봤을 때 델타 t분의 그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 t 플러스 델타 t 빼기 lt 이거예요. 그냥 이게 길이의 변화율이야. 순간적인 변화율. 그럼 뭐겠어? l 프라임 t가 되지 뭐. 이해돼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l 프라임 t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lt를 미분한 거 아니야? 그럼 lt는 뭔데? 길이를 t에 대한 함수로 그냥 표현하고 그걸 미분하면 그게 길이의 변화율이 됩니다. 그냥 이게 끝이야.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에 이거예요. 얘랑 얘랑 얘를 봤을 때 변화율을 만약에 물어본다면 얘네들을 전부 다 t에 대한 함수로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끝이야. 그냥 표현하면 그 다음에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식만 만들어내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전봇대야, 얘들아. 전봇대의 길이가 5.4m라고 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길이가 1.8이야. 미터로 만약에 본다고 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 사람은 1초에 3m씩 간다고 칠까? 말이 되냐 근데? 그냥 해. 1초에 3m씩 움직여. 초당. 알겠어? 그런 속도로 일정하게 걸어간다고 생각해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전봇대가 비출 거 아니야, 이 사람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랬을 때 이 그림자가 생기지. 맞아? 이 그림자의 변화율을 구하라 이런 거야. 알겠어? 몇 초일 때? t가 3일 때 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이건 거야. 이걸 한번 구해보래.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뭐 하라고 했어 아까? t에 대한 함수식으로 표현하라고. 그러니까 그림자의 길이를 t에 대한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되고 그걸 미분하셔서 t에다 3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고. 그냥. 괜찮지? 그럼 그림자의 길이를 이제 식으로 써보자. 이건 이제 본인의 역량이지. 자, 얘들아 t초가 흘렀어.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3t인 거 아니야? 1초에 3씩 갔으니까? 맞죠 여러분? 네. 그럼 내가 이 길이를 몰라. LT라고 쳐. 어떤 t에 대한 함수니까 이렇게 갖다 썼어.
됐지? 그리고 얘는 키가 1.8이야. 그럼 뭐야? 닮았잖아, 두 개가. 그 닮은 비 쓰면 돼. 알겠어? 몇 대 몇이야? 1대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1대 3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1대 2야. 그래서 얘는 2분의 3t야. 됐어요? 그래서 이거 2분의 3t예요. 이렇게 식으로 쓰시라고 그냥. 그럼 이걸 미분을 했어. 어떻게 돼? L'T는 2분의 3이야. 그럼 거기다 t에다가 3 넣어도 그냥 2분의 3이지. 그래서 그냥 길이의 변화율이 2분의 3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냥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 자, 이번엔 또 해볼까? 그림자 끝의 위치 변화율 이렇게 얘기해보자. 알겠어? 그럼 또 뭐 하라고? 그림자 끝의 위치를 t에 대한 식으로 쓰라고 그냥. 그럼 된다고. 아시겠죠? 네. 그럼 뭐야? 요 끝의 위치니까 3t에다가 LT만큼 더한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 위치는 뭐라고 쓰면 돼? 그냥 식으로 쓰면 2분의 9t죠.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결국 그 그림자 끝의 위치가 이거야. 이건 어차피 지금 신경 쓸 게 아니니까. 그럼 이걸 미분하면 2분의 9가 되잖아? 알겠지? 그래서 그냥 변화율이 2분의 9가 되는 거야. 괜찮지? 다시. 그래서 그냥 거기에 맞게 식 쓰시면 된다. 됐어요? 네. 잠깐만. 넓이 쪽도 갑시다. 넓이랑 부피도 한 번씩 다 해봐. 해보자고. 자, 넓이는 두 번째 넓이 쪽은 그냥 간단하게 원으로 한번 가보자. 자, 봐봐. 얘들아, 원래 이렇게 원이 있었다고 쳐. 반지름이 1짜리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저걸 누가 이렇게 계속 늘릴 거야, 이제. 알겠지? 원을 계속 늘릴 거야. 근데 1초에 3만큼씩 늘린대. 이만큼씩 늘릴까? 반지름을 1초에 이만큼씩 계속 늘리겠대. 알겠지? 그러면 3초 후에 이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나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 넓이를 t에 대한 함수로 써라. 됐지? 그러면 t초가 지났다고 치면 반지름은 얼마가 됐을까? 원래 기존에 있던 1에다가 1초에 2씩 커졌으니까 t초가 지났으면 여기가 2t만큼 더 추가됐을 거야. 그리고 반지름이 이렇게 있는 원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 넓이를 만약에 st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파이 1 플러스 2t의 제곱이다라는 식이 나올 겁니다. 이게 넓이식이 되겠죠, 여러분. 맞죠? 그럼 그거를 미분하셔서 얼마를 대입해? t에다가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냥. 끝이야. 이해되겠니? 됐지?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깔때기가 있다고 생각해봐. 알겠어? 깔때기가 있고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반지름이 5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알겠죠? 여기다가 호수를 넣어가지고 물을 갖다가 넣을 거야. 알겠지? 물을 넣는데 어떻게 넣을 거냐면은 높이 있잖아. 이 높이가 1초에 3씩 커진대. 3씩 올라가게끔 물을 넣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랬을 때 7초 후에 7초면 말이 안 되는 5초 후에 부피 변화율을 구하래. 아시겠어요? 5초 후에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또 부피를 식으로 쓸 거야. 그러면 t초가 됐다고 치면 이만큼 물이 차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여기 높이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t초 후가 됐으면 3t가 된 거지.
1초에 3만큼씩 올라갔으니까. 됐지? 근데 또 어떻게 생겨? 또 닮음의 구조가 생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4분의 1배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4분의 3t가 될 거라고. 여기 반지름은.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럼 vt를 식으로 쓰면 되잖아. 3분의 1에 4분의 3t의 제곱에 파이에다가 곱하기 3t. 이해되세요? 미분해서 5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가시면 돼. 이렇게 변화율을 처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식만 잘 세우면 된다고. 됐지?